세계사 수능 특강 9강 문풀 2. 자, 이제 9강의 실전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한로 개척 문제가 나오면 어, 어떤 국가가 누구를 후원했는지를 잘 기억하고 자료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여기서도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네요. 그는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아메리카 대륙을 넘어 동남아시아로 항해할 계획을 세우고 국왕에게 제안해서 후원을 약속받았네요. 1919년에 세비야를 출발하였다. 15세기 말에 갔던 다른 탐험가에 비해서 좀 늦네요. 세비야는 스페인의 한 도시예요.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더 좋고요. 네, 남하를 계속하여 1520년에는 험난한 항해 끝에 해협을 빠져나가 고요한 대양에 이르게 되었다. 계속 서쪽으로 가는 동안 아무 섬도 보지 못하였으나 1521년 3월에 괌 등 태평양까지 갔네요. 세 개의 섬을 발견하였다. 이후 세부에 도착한 후 세부가 필리핀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겠죠. 그래서 부족장에게 식량 지급, 개종을 강요했는데 세부의 부족장은 받아들였지만 막탄의 라프라프 부족장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어요. 결국 전투 과정에서 원주민들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고 이후에 일행이 인도양을 거쳐 1522년 세비야로 귀향하였다. 네, 필리핀에서 사망했고 다시 귀향한 것을 통해서 에스파냐의 후원을 받은 마젤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1522년이었고요. 그래서 답은 에스파냐의 후원받은 거 됩니다. 선지를 보죠. 1번 동방견문록을 저술한 건 마르코 폴로예요. 마르코 폴로는 베네치아 출신의 이탈리아 상인이었고요. 원나라로 가서 쿠빌라이 칸을 했던 사람입니다. 2번 아스테카 제국을 멸망시켰다. 다 테테 호르테스입니다. 3번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을 발견한 사람은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았던 바르톨로메오 디아스고요. 1488년입니다. 그리고 5번 서아프리카에서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였다. 인도 희망봉 을 거쳐서 인도 캘리커까지 가게 됐죠. 역시 포르투갈의 후원을 받았던 바스쿠 다가마 1498년의 일입니다. 2번 갑니다. 지도에 나타난 무역에 대한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삼각무역과 그리고 그걸로 인한 이제 물품의 이동 보여주고 있네요. 유럽은 모직물을 아메리카에 팔고요. 그리고 은과 설탕이 아메리카에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노예 역시 이렇게 아프리카를 통해서 아메리카로 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유럽이 이렇게 많이 가져오게 됐던 은이 이렇게 특히 아시아,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야 돼요. 1번 담배, 고추 등 신작물이 유입된 거 맞습니다. 이거 다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가져오게 된 거고요. 뭐 옥수수, 고구마, 감자 다 맞고요. 2번 신항로 개척 이후 형성된 무역관계 맞습니다. 3번 지중해 교역권 틀리죠. 대서양입니다. 4번 아메리카의 은이 교역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이 은들은 다 어디서 왔나요? 네, 볼리비아의 포토시 그리고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나서 이 은이 처음 도착하는 곳은 필리핀 마닐라입니다. 마닐라로 먼저 옮겨서 갈레온 선을 이용해서 유럽과 무역을 하는 그런 갈레온 무역이 전개가 돼요. 결국 유럽으로 들어왔던 은은 다 중국의 비단과 도자기, 차를 사기 위해서 중국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 중국에서 은이 많이 유입이 돼서 세법도 바뀌게 됐죠. 일조편법과 지정은제. 까지 알게 되면 정말 완벽하게 삼각무역에 대해서 이해를 한 겁니다. 5번 아프리카는 노예무역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네, 맞습니다. 네, 3번 가겠습니다. 다음 의견에 따라 실시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사실 내용을 보지 않아도 콜베르의 의견서라는 출처를 보고 이거는 중상주의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래도 우린 내용을 봐야 되니까 네,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국내 제조 공업에 도움이 되는 상품을 수입할 때는 도움이 되니까 세금을 면제해주고 국외에서 제조되어 들어오는 완성품에는 비싸게 들어야 된다. 세금을 부과하며 국내 공업 제품의 출국세는 경감해주자라는 겁니다. 국가의 위대함과 강함의 우열을 결정짓는 것은 오직 그 나라 안에 있는 은의 양입니다. 중금주의적인 측면도 이 사료에서 보이네요. 그러면 옳은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국가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오답 선지 보겠습니다.
1번 장원제가 성립이 되는 배경이 되었다. 요거 중세네요. 네, 중세 봉건사에죠. 뭐 주종제, 장원제 나오는 거요. 2번 밀라노 칙령이 공포되는 계기가 되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크리스트교도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는 거죠. 3번 백년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향을 미쳤다. 백년 전쟁 14세기 기억하세요. 중세와 근세가 이제 겹치는 시기입니다. 1337년에서 1453년까지 100년보다 살짝 넘었고요. 뭐 플랑드르 지역에 대한 주도권 문제, 프랑스 내에 있는 영국 땅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영국 왕이 아주 과감하게 프랑스 왕위 계승권에 도전한 문제 등이 배경이 되어서 일어났죠. 4번 와트탈러의 난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거 장원의 해체 과정 14세기에 일어난 농민봉기입니다. 1381년입니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전투를 승리로 이끈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사를 바꾼 전투라고 하면서 나오네요. 에스파냐의 공격작전은 웅대하고 교묘하였다. 일단 에스파냐가 나와요. 네, 사령관이 뭐 준비하고 있는데요. 반면 상대국 해군의 사령관은 하워드 경이고 휘하에는 호킨스, 드레이크 등을 두었다. 드레이크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고용한 해적 출신의 장군이라 할 수가 있겠죠. 뭐 드레이크를 통해서 영국임을 알 수 있으면 더 좋은데요. 쭉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 아르마다가 플리머스 앞바다에 도착하고 있는데요. 쭉 내용을 보면 에스파냐 무적 함대가 전세가 불리해졌는데 네, 어쨌든 폭풍우를 만나 큰 피해도 보았고 무적 함대가 패배했네요. 150척의 함대 중에서 50척만이 돌아왔다. 3분의 2가 괴멸됐어요. 네, 1588년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에서 무참히 패배한 내용이고요. 엘리자베스 1세를 묻는 겁니다. 펠리페 2세가 아니고요. 자, 답은요. 동인도회사를 설립하여 해외 개척을 활발히 했다라는 거죠. 1600년에 설립을 하게 됩니다. 네, 오답 선지 보겠습니다. 1번 포르투갈을 병합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네, 1580년에 펠리페 2세입니다. 2번 오스트리아로부터 슐레지엔을 확보하였다. 네, 이거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지아 맞섰던 프리드리히 2세입니다. 3번 낭트 칙령을 폐지하여 위그노의 반발을 산 건 루이 14세죠. 1685년 폐지를 해서 위그노가 해외로 망명하고 상공업이 침체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4번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여 영토를 확장했다. 18세기 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가 동참했습니다. 네, 이렇게 수특 9강 문제풀이까지 마쳤고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잘 모르겠다. 답을 고르는데 많이 헷갈렸다 싶으면 개념에 대한 숙지가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개념 완벽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